와,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평촌 학원가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애기 신도시 선두지구 선정된 난지도 있죠. 거기가 지금 11억인데 여기가 지금 13억이에요. 평촌의 신축은 컨디션이 이렇습니다. 인덕원 호재 있죠. 월판선 호재가 있고, 저는 그 호재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똑땡님들. 평촌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평촌에 왔는데요. 이번 달에 평촌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9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어떤 단지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할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평북 지역에 국평 15억짜리 신축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발품은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가장 유력한 꽃마을 단지 쪽을 한번 돌아보고요. 범계역 쪽으로 가서 평북 지역에 이번에 나온 평촌자이 퍼스니티 단지 쪽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번 출구고요. 1번 출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중심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상가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이마트입니다. 평촌의 입지적인 특징은 학군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는 그런 단지들은요, 이 역에서 가까운 쪽이 아니라 귀인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쪽 라인으로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걸어가야 돼요. 일단은 꿈마을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 텐데 이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걸어서 25분이 걸리거든요. 이 상가를 지나서 우회전을 해서 쭉 내려가야 돼요. 이 메인 상가 쪽으로 와서 느끼는 거는 상권이 왜 이렇게 죽었지? 토요일인데 여기 상권 굉장히 많이 죽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밥집도 있고 술집도 있고 전형적인 유흥주점인데 되게 썰렁해요. 이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평촌중앙공원이 있어요. 위쪽으로 가는 쪽이 과천, 오른쪽으로 가면 인덕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가면 귀인중학교 꽃마을 쪽이 나와요. 거의 20분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촌에 집은 여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군이 결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실 분들은 버스를 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바로 앞에 있네요. 저기 저 건물이 자이엘라 오피스텔이네요. 평촌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있거든요. 자녀가 없는 싱글들은 저 자이엘라 오피스텔을 선호할 것 같고, 역세권은 오피스텔 위주로 배정이 되어 있고 대장단지들은 학교 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평촌중학교도 있어요. 평촌중학교도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 중학교 중에 하나죠. 제 왼쪽으로 보이는 여기가 초원세경이에요. 평촌도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대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단지별로 먼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평촌 범계역 이쪽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신혼부부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추가 분담금 때문에 분담보다는 확실히 동의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범계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어떤 대지 지분, 뭐 용적률 이런 부분들은 버스업 레터에 제가 싹 다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보이는 중학교가 평촌중학교예요. 더 뒤편에는 평촌초등학교가 있어요. 바로 옆에 저렇게 아이파크 단지가 있습니다. 평촌역에서 더 가까운 중학교는 이 평촌중학교예요. 평촌이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렇지 대규모 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주 여건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초원 대림이 나왔습니다. 아, 네, 저기 이제 드디어 홈타운이 보이네요. 아무리 오래돼도 집값이 안 떨어지는 홈타운입니다. 여기 배경고등학교가 있고 꽃마을 단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 오른편이 홈타운이고요. 평촌역에서는 도보로 최소 20분이에요. 평촌의 특징이 중학교가 유명하고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죠. 대부분 자사고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귀인중학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유명한 귀인중학교예요. 귀인중학교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조용하죠. 그리고 저 맞은편에 홈타운이 보여요. 현대 홈타운에 거주를 해야지 근거리 배정이기 때문에
이 귀인중학교에 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홈타운이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3평에 11억이 넘고, 근데 여기는 전세가가 되게 비싸요. 7억 정도거든요. 근데 갭 차이가 한 4억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중학교까지만 여기 이제 전세로 살다가 떠나겠죠. 구축이니까. 이 길로 해가지고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평촌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쪽으로 한번 돌아가지고 평촌 학원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평촌 학원가의 특징이 다 몰려 있다라는 거? 밀집돼 있어요. 한 300곳이 넘죠.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주변에 다 학원들이 있잖아요. 여기 딱 분위기 자체가 정말 전형적인 주택가? 그런 느낌이 딱 나죠. 평촌역하고는 다르죠. 최근에 이제 대치동 가서 느낀 거는 학군에 대한 수요는 정말 영원하다. 여기 진짜 이제 그냥 밥집, 학원? 이걸로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는 데는 최상의 환경. 거리 이름이 평촌 먹거리 골목이네요. 골목을 지나서 저 맞은편인 것 같아요. 저기가 이제 평촌 학원가이고, 평촌역에서도 느낀 건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죠? 주말에? 제가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평촌은 학원가로 해서 집값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지역?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대치동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구축이어도 그 학원가 쪽, 그리고 명문 중학교 인근으로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 또 과천을 갔다 왔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 평촌 학원 쪽은 안 왔었거든요. 대치동 쪽으로 갔었고 과천 내에서 다녔어요. 어느 순간 평촌 학원가가 이렇게 커졌더라고요. 중학교가 등록구를 굉장히 많이 보내다 보니까 경기도 인근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학업 성취도 학원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촌 학원가가 도대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경기도 남부에서는 분당보다 더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학원가가 바로 이제 평촌 학원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촌 학원가입니다.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다 학원으로 채워져 있는 거 봐요. 와, 저쪽 건너편도 와, 장난 아니네요. 야, 말로만 들었던 평촌 학원가를 와봤는데 건물 통째로 다 학원이네요.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싹 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학원 수로 따지면 대치동하고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평일에 오면 라이딩 인구가 엄청나게 많겠네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 사이드로 학원들이 쫙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학원을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은 걸어서 보낼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타운,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꿈마을, 이런 데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대치동을 뺨치는 그런 학원 규모를 평촌 학원가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기 목련이라고 돼 있죠. 저 아파트도 걸어서 학원 가기에 엄청 편하겠네요. 꿈마을 같은 경우에 저 건너편에 있거든요. 꿈마을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가 토요일이 휴무네요. 휴무를 단합으로 하다니 전화 취재를 해가지고 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꿈마을 한신, 저 앞에 있는 꿈마을 금호, 홈타운 라이프, 이렇게 4개의 아파트 단지가 귀인중에 배정을 받고 얘네가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거의 확정이 됐는데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서 발표는 11월 말에 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신, 금호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재건축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신이랑 금호는 가격대가 이제 홈타운이랑 비슷한데 37평 이런 애들이 11억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여기가 조금 더 저렴하네요. 한 6억 정도? 평촌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330%까지 올려줬거든요. 추가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당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가격은 저렴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투자 가치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신축 분양 단지로 먼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촌 자이 퍼니스타 신축 현장으로 왔어요. 딱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를 왜 평북이라고 부르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평촌역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평남, 제가 와 있는 곳이 이제 평북이거든요. 와, 여기는 범계역에서도 되게 멀어요. 귀인중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택시로 거의 한 20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여기 없고요.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요. 2737세대 33층까지 지어지고요. 세대수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평촌 지역이 1기 신도시 쪽은 구축이 있어요. 그래서 신축이 지어지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평촌 지역 내에서도 외곽에밖에는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지금 한 50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분양가가 되게 비싸요. 이제 분양가가 84제곱미터가 13억? 발코니 확장비, 그리고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까지도 되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분양이 3개가 몰려 있는데, 여기 평촌 자이 퍼스니티, 그리고 서울원,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 요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제일 인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의 장점은 이 근처에 월판선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중심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힘들어 보여요. 평촌의 집값이라는 거는 학원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생긴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오를 그럴 때가 아니에요. 위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돌아볼게요. 그리고 월판선이 판교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안양에서는 판교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주를 할 만한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도로는 되게 반듯반듯하게 잘 되어 있네요. 교통량이 엄청 많아요. 여기 단지가 이렇게 좀 울퉁불퉁? 땅이 반듯하지는 않네요. 여기 지금 2000세대가 넘어가는데 일반 분양이 이제 500세대 정도 나오는 거 보면 조합원들이 물량을 많이 가져갔겠죠? 근데 지금 이 맞은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뭐 신축 단지 지어지면 뭐 이런 것들 다 없어질 수는 있는데 주변 인프라는 좋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있었던 평남하고 인프라는 확실히 차이가 나고 비교가 됩니다. 단지가 크다 보니까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네, 이것도. 도로를 중간으로 해서 갈라져 있어요. 중간에 도로가 있는 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와, 여기 앞에 있는 단지들 한번 보세요. 낙후된 단지죠? 정말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신축 아파트 단지만 덜렁 생기게 됐어요, 보니까.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은 이래도 신축 단지 생기면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평촌자이 퍼스니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13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비쌉니다. 여기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된 단지도 있죠. 거기가 지금 11억인데 여기가 지금 13억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 물론 2차선 도로밖에 안 되지만 교통량이 또 아예 없지도 않아요. 평촌의 신축은 컨디션이 이렇습니다. 중심에서는 신축을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가격이 저렴하면 괜찮은데 지금 가격이 안 저렴하거든요. 평촌의 집값을 결정하는 변수? 그거는 결국 학군이거든요. 여기 학군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뉴타운이었다가 개발이 되는 거라서 주변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땅 모양도 되게 삐뚤삐뚤했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사거리가 월판선 안양 종합운동장역 예정지고요. 큰 길에서 우회전을 해서 내려가면 이제 평촌 자이 퍼스니티가 나옵니다. 이 월판선에서 저 단지가 도보권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판선이 예정은 2029년, 이제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거의 한 7, 8년 남았죠. 이제 월판선 뚫리면 여기도 이제 좋아지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 분양가도 월판선 뚫릴 때쯤 되면 그때 분양가가 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승률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오를까? 투자금을 봤을 때는 그냥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1기 신도시 평촌 선도지구 시작을 해가지고 신축
그냥 단지 평촌 자이 퍼스니티까지 돌아와서요. 택시를 타고 범계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범계역 광장, 범계역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한 10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롯데백화점 있고 안양에선 되게 번화한 거리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도 느끼는 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뉴코 아울렛 있고 이렇게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건너편에도 이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이제 먹자 골목 같은 것들이 있는 평촌역보다도 상권은 이쪽에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한산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평촌은 아무래도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평촌 안양 발품을 팔아봤는데 평촌이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입지가 넘버 2잖아요. 그리고 학군이 좋고 또 서울 출퇴근이 좀 편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편이죠. 경기도권에서는. 근데 과천이랑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과천은 8사가 18억인데 거의 완판이 됐잖아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과천이랑 평촌이랑 정거장 차이가 한 3정거장 차이밖에 안 나는데 확실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가격대가 경기도권 치고는 저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평촌에 13억짜리 8사를 살 바에야 차라리 강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인덕원 호재 있죠. 월판선 호재가 있고. 근데 원래 그쪽 지역이 교통으로 집값이 오른 데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 호재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일단 오늘 평촌 발품이 우리 똑띠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부동산은 못 가봤는데 부동산 추가 취재 내용은 레터에서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